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이 자료 나온 날 방송하기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네, 나온 날 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우식 팀장이 거의 한 달에 정기 세미나가 아마 컨콜로 대처되니까 그나마 사무실 있는 거지. 네. 옛날에 나갈 때는 40개 정도 하니까 거의 자리에 안 앉아 있잖아요. 네, 항상 나가고 오늘 외근직입니다. 오늘 딱 요 시간만 된다 해서 그냥 녹음하는 겁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저에게 훈계하신 분께서 이제 뭐 중소형주는 증권사에서 자꾸 개인들을 뭐 소모한다 그러는데, 이런 우리 정우식 팀장이 하는 중소형주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이니까 네. 뭐 맨날 똑같은 종목 한다고 저한테 또 뭐라고 어떤 분이시더라고. 뭐 동국제약, 다나와, 뭐지, 리노버. 네, 뭐. 그거는 저도 계속 많이 먹고 있어요. 왜 종목 잘 안 바뀌냐고 하는데 저는 이번 달에 감동 먹었어요. 그 12사페이지가 새로운 종목 이름이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10년째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터무니없어 보이겠지만 10년 동안에 10배 갈 수 있는 종목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3분의 1 정도 그렇게 갔어요. 다 갔죠. 네, 근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봐주시고 왜 종목이 똑같냐는 식으로 계속 말씀해 정신님도 주시죠. 요새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말 하니까 네. 이해 바라고. 네, 제가 10년간 10배씩 간 종목이 많았는데 말이야. 우리 정 팀장한테도 이렇게 요즘 뭐 참신한 뭐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우주 주식 막 이런 거 막 이런 그런 걸 네. 해줘야 되더라고요, 요즘. 네, 그 이번에 좀 그런 거 다뤘는데 이번 얼굴 주제는 아주 심플한데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종목이 잘 안 바뀌냐. 왜냐면 제가 원하는 기준에 모든 걸 부합한 종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그래서 재무구조 첫 번째로 엄청나게 보고요. 가격이 굉장히 약간 비싸다 그런 건 좀 많이 피했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 구조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많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월보는 약간 그걸 좀 내려놓고요. 일단 첫 번째 재무구조 안 봤습니다. 재무구조가 순차입 형태 기업들도 다 봤고요. 막 엄청나게 막 재무구조가 이게 조금 있으면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업이 힘들 것 같다라는 기업들은 당연히 안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 차입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조차도 안 봤던 게 제가 극단적인 보수적인 성향이었었는데, 그거 좀 내려놓고 재무구조 일단 안 봤고요. 그리고 멀티플도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아도 좀 괜찮게 봤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성장성은 포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뭐 과거에도 좀 어느 정도 성장이 잘 나왔고, 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뭔지를 좀 피킹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대부분 새로운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을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안 끌고 갈 것이냐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탐방 노트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사자 팔자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기업이 뭐하는 회사고 왜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더 업데이트하시면서 네. 또 한번 심타 좀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 네, 뭐 천천히 이 중에서 진짜 괜찮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일단 사업에 대한 내용과 경쟁력부터 같이 고민해 보시는 걸로 좀. 바로 본론 갈까요? 그러면 뭐. 네, 일단 얼보 갖고 계신 분들 2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페이지에 표 19네요. 네, 표 19번인데. 야, 다 나와 있다. 네. 인선 ENT도 알고. 다나는 그 어떠한 그 퀀트를 돌려도 항상 나옵니다. 나도 워낙 좋아했고. 네. 세트가이는 요즘 핫한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다나와 가장 좋게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설명드리지 않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순서대로 갑시다. 네, 자료 순서대로 갔고요. 좋아 보이는 순서대로 아니에요. 자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인선 ENT부터 그럼. 네, 26페이지 인선 ENT,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YN텍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N텍 묶어서. 이게 약간 생소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약간 쓰레기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그쪽은 난리예요. 네. 왜냐면 IB 쪽에서는 그쪽 딜은 정말 없어서 따기 힘들 겁니다. 왜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이니까요. 그치, 갖고 있으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쪽의 네. 신기술 같은 얘기를도 많이 하고 막 하는데, 네. 다 아는 회사들인데 둘 다 나도 YNT나. 네. 일단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 전문 업체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같은 짓거나 그러면 건설 폐기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통 계약을 하거든요. 이번에 어떤 아파트 질 때 2, 3년 동안 공사하는데 어떤 업체가 지정해가지고 여기 한 몇 톤 나왔어요, 가져가세요 하면은 트럭 몰고 가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톤당 얼마씩 돈을 받는 건데, 가져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약간 노가다예요. 쓰레기들 다 그냥 막 던지잖아요. 그거 다 분리해가지고 대부분 재활용을 다 빼요.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건설 폐기물이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 되는데 다른 사업이 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초점 맞춘 거는 매립 사업이에요. 매립 사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쓰레기를 묻는 겁니다. 묻는 건데 원래 이 회사가 2009년도 정도까지 매립 사업을 하다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단됐다가 다시 2019년 8월 달부터 이제 광양 매립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천 매립장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쓰레기는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근데 물론 소각을 한 다음에 소각해서 안 되는 것들을 매립을 하겠죠. 그런데 매립장을 새로 허가받기는 되게 힘들어요. 당연히. 그건 누구나 아실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쓰레기는 많고 묻을 곳은 별로 없다. 그럼 당연히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오를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매년 올라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희 월보 보신 분들은 28페이지에 있는 표 21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올라요. 오르고 있는 이유는 P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의 그 공시돼 있는 자료를 보면은 매립장 평균 단가가 톤당 2019년에는 한 14만 6천 원 정도 됐었는데 2020년에는 16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한 12% 정도.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가 다 올라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매립하는 업체들이 P가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실적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ENT는 워낙 공부들 많이 했던 네.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적이 계속 오르고 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정진이 나중에 리사이클링 관련된 것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게 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기술이 그게 내가 저번에 어느 기업을 좀 들었는데 네. 그 기술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좀 쉽지 않겠죠. 이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거기까지 가야겠더라. 리사이클링 정도 가야 네. 이제 할 것. 이런 인센티브는 다 자리 잡은 업체들이고 YNT는 그쵸. 어떤 자리 잡은 회사들이고. 네. 그래서 좋게 보이고요. 한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매립을 하고 있는데 소각이 사실 돈이 더 되거든요. 맞아. 왜냐면 태워가지고 더 단가가 높아요. 톤당 단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요. 그래서 소각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진출을 합니다. 2020년 10월 달에 인수를 했어요. 소가업체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나오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뭐 사자 팔자 그런 얘기보다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건데 실적이 계속 올랐어요. 근데 올해도 소각 사업 진출하고 쓰레기 그 매립 단가 오르니까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모회사가 IS 동서예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내가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뭔가 사업을 계속 붙여나가는 것 같아요. IS 동서거나 그런 거 잘하거든.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뭐 TP를 내고 커버하고 그런 입장은 아닌데 뭔가 계속 일들을 좀 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선 ENT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YN텍은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렇죠. 멀티플은 한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또 더 괜찮아 보입니다. 제 기준에는 YN텍이 조금 더 맞아요. 내 기준에는 근데 YNT는 너무나 좀 비즈니스가 좀 분산되어 있는 형태 아닌가. 네, 좀 분산되어 있고 이른바 답답할 갔다 수 왔는데 있죠. 그것도 토달아서 미안한데 폐기물 워낙 관심 많아서 기억을 좀 뒤져봤었거든. 네. YNT는 좀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나는. 좀 이렇게 좀 분산된. 네. 사업체. 물론 여기서 이익이 많이 나지만 골프장 운영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운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이거 네. 폐기물질 볼 수 있어? 네, 뭐. 근데 이익이 거기서 많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뭐. 비중은 뭐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 되는데 이익은 사실 훨씬 더 여기서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아주 심플하게 여수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YN텍은 소각도 하고요, 매립도 합니다. 그래서 잘해요? 네, 그래서 소각 쪽의 단가가 더 좋고 지정 폐기물 업체라고 다 그 폐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폐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고 똑같이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 단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도 역시 30페이지에 있는 표 보시면 그냥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운이나 골프 이런 것들이 사업이 꽤 되는 게 불만인 거지. 네, 근데 골프장 제가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엔 골프장 쪽 실적이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다들 골프 치기 힘들다고 뭐 하시더라고요. 해외 못 나가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 한없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 이 부분 네. 때문에 이게 어쩌면 이렇게 네. 오히려 돈을 분산돼 버는 데가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네. 또 폐기물이나 그런 그로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잘하고 있는 걸 더 막 베팅하지. 네. 좀 그런 느낌이.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이 부분에선 괜찮은 건데 환경사업 쪽 이렇게 메릿과 소각 쪽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좀 더 걸고 있어요. 성장성이 그렇죠. 그쪽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11월 달에 이제 제8 매립장을 신규로 가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매립하는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이 10년치를 확보해 놔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년 지나면 그 다음에 사업의 영속성을 어떻게 유지하지? 또 허가받고 그런 과정들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새로 이제 가동하기 시작했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정성이 좀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각로 지금 2개 운영 중인데 추가적으로 캐파를 돈을 투자해서 공시에 나와 있어요. 돈 투자해가 200억 투자해가지고 소각로를 당장 올해 상반기에만 30% 정도 캐파 증설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증설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놓고 본다면 이름 바꿔서 분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확 더 평가받을 것 같은데. 네, 기존 사업 기존 사업들 가고. 네, 그 기업 경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회사 좋다니까요. 네. 좋은 회사인데 오늘 공교롭게 또 내가 제가 스타디 좀 했던 거여서 네, 특히 환경 분야 쪽은 상당히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인 네. 곳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회사가 주가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잘 몰라요. 저도. 난 좋아 근데 보여요. 좋아 실적은 보이는데 실적은 그래도 올해도 우상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매는 그 할 수 있는 캐파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가격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YN텍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맞아요. 그 재무 구조도 제가 극단적으로 보수적이게 순연금을 봐서 그런 거지 재무 구조 이 정도면은 꽤 괜찮습니다. 순차익금이 한 20몇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좀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종목,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쓰레기 매립에 관련된 것도 처음 말씀드리는데 32페이지에 동양물산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전에 한번 한번 코멘트 하신 적 있는데. 작년에 제가 동양물산 말고 대동공업 대동공업. 네. 참고로 우리나라 농기계 농기계 할 네, 때 맞아 네. 맞아. 트랙터, 이항기 이런 것 만드는 업체들인데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농업은 잘 농사를 안 줘봤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만드는 업체 중에서 국내 한 매출액 규모로 1위 업체가 이제 대동공업 이런 회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위권이 뭐 LS 엠트론이나 뭐 동양물산이 2위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S 엠트론은 워낙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발라져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투자 대상이 비상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나눠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물산이 그래서 2위 정도. 근데 재밌는 거는 국내 4위 업체인 국제종합기계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동양물산이. 그래서 그 2개 업체 정도에 집중해서 보면 되는데 컨셉은 너무 똑같아요. 작년에 사실 코멘트 드렸던 건 똑같은데 미국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귀로 흘리셔도 되는데 저도 잘 모르는 회사예요. 미국의 존디어나 일본의 뭐 쿠보타 그리고 미국의 뭐 AG 뭐 코퍼레이션 뭐 그런 회사들이 다 역사적 신고가에 가 있습니다. 주가가 블룸버그 차트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역사 신고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가 좀 떨어졌다가 적당히 그 정도만 회복한 게 아니라 완전 다 날라가 있어요. 그 PER이 너무 터무니없게 가 있지 않고요. PER은 22배에서 28배 정도. 세 업체 전부 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하고 대충 봤더니 실적이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슈나 그런 것보다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대동공업이나 동양물산, 저는 이렇게 동양물산을 여기다 쓴 이유는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더 합리적이라서 쓴 거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왜 이렇게 올라가지라고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이 두 업체는 소형을 좀 해요. 근데 미국에서 큰 업체들을 좀 많이 다루다가 이제 트랙터나 이항기 소형은 사가는 거죠. 한국 업체 거를. 그러다 보니까 미국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에 있는 표 25번 보시면 매출액도 꾸준히 오르지만 영업이익도 꽤 많이 오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과거 2016년도에서 18년까지는 중국 법인을 철수함에 따른 약간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정상화되어 있지 않고 정리하는 게 있었고요. 2019년부터 좀 정상화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쪽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거는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예요. 재밌게도. 왜냐면 코로나 수혜주요? 네, 소규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외주 용역을 많이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 인력 이동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 농기계들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도 5월 달부터 올라가요. 작년 5월 달부터. 그래서 이 회사도 미국에서 수출하는 거 보면 1분기 때는 YY로 9.3% 올랐는데 2분기는 5월 달부터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 빼고 2분기는 25.8% 정도 YY 올랐고 3분기는 29.2% YY 올랐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 1분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참고로 4분기는 비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비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M&A를 잘한 거죠. 국내 네 번째 농기계 업체인 국제종합기계가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어쨌든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건데요. 주가는 어떤 이런 실적적인 변수라기보다는 사실 두 가지 때문에 움직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동차 움직이듯이 농기계도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한 몇십 년 지나면 농업, 농기계들 전부 다 자동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거 미국 업체들은 존디어 같은 업체들은 지금 한 4천억 정도 규모 주고 어떤 업체들 사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그런 쪽으로 계속 발달이 될 거기 때문에 농기계지만 농업이지만 첨단 IT가 결합돼서 어떤 제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게 한 가지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가 더욱더 완전 모르는 분야인데 농산물 가격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거는 흥미로운 부분인데 저희가 네. 농산물 가격이 좀 주춤하지만 그 커머디티 쪽 움직임이 좀 좋아서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몰라요. 모르는데 그게 전방 지표가 돼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크린앤사이언스 재미있는 회사인데요. 야 이거 알았다 이건 네. 최근에 이 종목 갖고 얘기 좀 내가 막 실제 자리에 나왔던 종목인데 네, 왜냐면 아까 코로나 얘기했을 때 네, 관련돼 있잖아요. 이거. 네 맞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쪽 사업이 되게 커지지 않을까 뒤지다가 그런 것들 지던 사람들 중에서 좀 나왔던 어때 이해서 가보니까요. 난 뭐, 얘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번 얼보는 전부 다 컨셉이 사자 팔자는 아니에요. 네, 그냥 같이 그러니까 고민해보자라는 나도 겁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네. 물어보는 거지. 아 심플해요. 필터 있죠. 저희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사면은 필터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 필터 가정용 공기청정기 들어가면 필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저희 10년 전에 안 썼잖아요. 근데 엄청 어느 순간부터 늘어나더라고. 거의 모든 집에 다 있고 계속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올라가서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기청정기 수요가 전체 매출액의 한 반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반이 그거구나. 네, 여기 필터 사업이 전체 매출의 자동차용 54% 필터도 인데 이게 커지고 있다던데. 아, 자동차용 필터는 그건 뭐냐면 여각인데 그 여각입니다.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 그 갈라주는 그 기름 종이 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 자동차 사양 산업 판매 아니야 그러면? 네, 그 전기차 되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매출의 전체 한 14%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진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지켜봐요. 제가 함부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전기차에 약간 반대급부일 수도 있다라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치. 어쨌든 가장 매출의 큰 부분은 필터고요. 그리고 매출의 20% 정도가 그 필터를 만들기 위한 소재 있죠. 저희 흔히 얘기하는 부직포 같은 거. 마스크 쓸 때도 그거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공기청정기에도 사용하고 그리고 의료용에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당연히 쇼티가 나면서 단가가 많이 올랐겠죠. 두 배 쪘어요. 쇼티지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많이 수량이 부족해서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 하더라고 이쪽 네. 시장이 지금 네. 되게 뭐 그렇죠. 수요는 계속 자동차 아니라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장치에도 이게 많이 들어간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뭐 거라고 네, 단순한 그래서- 거라고 소모품적인 성격이라 네, 해서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36페이지에 세일즈 시트 있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YY도 3분기 누적 95% 올랐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코로나19로 아무래도 마스크 소재인 MB 필터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격이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여기는 기억났다, 이제. 분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한 10,000원 정도 했었어요, 톤당. 근데 10,000원 죄송합니다. 그 1,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그 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익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코로나 진정되고 그쪽에 대한 수요 줄어들면 가격 다시 떨어지겠네라는 고민도 들어요, 솔직하게. 저도. 근데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밌는 건 작년에 마스크 쇼티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도 다 만들고 노하우도 다 있기 때문에 마스크 만들 수 있는 생산 기계들을 좀 들여왔어요. 근데
요즘은 공급 과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적에 얼마나 신규로 반영될지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아직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매년 성장했던 회사예요. 그리고 펌텍코리아라는 회사는요. 아마 연우라는 회사를 다 아실 거예요. 연우 화장품 케이스 만드는 회사. 알지. 네. 이 회사도 알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두 번째 회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피해를 좀 덜 받았겠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는 매출액이 계속 잘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화장품 잘 팔려야 팔리는 회사예요, 이거. 네, 맞아요. 딱 그 한 줄이에요. 그건데 그거를 제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나도 그걸 뭐 선불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잘 성장했고 그게 다시 잘 돌아간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이제 수출을 좀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경영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쭉 미팅을 해봤고요. 40페이지에 DYPNF 아마 많은 분들 동양 PNF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름 사명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상장하는 회사가 있네 이거. 네, 근데 매출액이 계속 올라요. 별로 관심 없으실 거예요. 근데 계속 올라요. 그리고 오늘 주가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뭐 일단은 하는 업은 굉장히 심플한데 분체 이송 시스템 말이 어렵죠. 아주 심플하게 분말 형태의 고체 원료를 관 안에서 압력이나 가스를 가지고 이송을 시키는 거예요. 주로 화학 관련된 공장에서 원재료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MCS라고 부르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PCS예요. 이거는 MCS라고 부르는데 그건 더 쉬워요. 메카닉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컨베이어 벨트 같이 쭉 해서 그냥 원료 움직이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이 회사가 수주가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지라고 해서 봤더니 화학 공장들에 대한 노후화 교체도 있고요. 환경 설비에 대해서 신규로 개선 공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화학 발전소가 전방 중에 하나인데 그쪽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놓고 봐서 관심 안 가졌던 기업인데 어쨌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찾았었거든요. 근데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주가 모멘텀은 재밌게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2차 전지에 있습니다. 2차 전지 원료 있죠. 그래서 저희 월보 44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양극할 물질의 원료가 되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 이런 그런 소재들도 이런 원재료들도 공장에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 기업이 하고 있는 PCS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주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은 계속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잘 성장했었고 멀티플이 터무니없게 높지 않다 정도로 미리 좀 말씀드렸고요. 종목들 사실 앞에 있는 종목들보다 뒤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그게 좀 깊게 썼습니다. 46페이지는 다 나와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보기엔 너무 좋아요. 그냥 뭐 바이앤홀드로 갖고 계시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실적이 그렇게 보면. 근데 다들 이제 코로나 좀 진정되고 나면 네. 비대면 좀 줄고 그러면 그러지 않겠냐 얘기들도 하는데. 네. 그래서 또 삐질삐질 저번에 뭐 28,000원대도 또 삐질삐질 올라왔어. 근데 네. 지금도 실적 대비해서 이런 건 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아까 이제 처음 시작했던 말로 나오는데 우리가 단어가 또 계속 말을 하는 건 네. 이게 뭐 중간중간에 출렁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냥 싸고 네. 성장 나오는 좋은 기업인데 네. 주가도 괜찮다. 안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 네. 차트 보고 올랐다고 하시지 말고 이건 안 올랐다 보는 거니까 우리는. 네. 차트 많이 올랐어요. 차트 많이 올랐는데 제 처음에 커버했을 때보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보다 멀티플 더 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익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월간 월봉으로 보고 있으면 끝없이 오른 것처럼 보일 텐데.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숫자가 증명해 주냐. 여기 네. 47페이지에 그림 13만 번 잠깐 보면 네. 그림이 증명해 주는 것 같아. 네. 매출액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내가 맨날 좋아. 우리 얘기하듯이. 네. 중요한 건 다나와는 플랫폼 회사예요.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22%, 뭐 19년에 27%, 작년 3분기 누적으로 3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4분기 때는 40%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이 계속 올라간다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왜 오르냐? 신규 유입이 많아서 그래요.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다들 남성분들, 뭐 보통 10대에서 40대 남성분들만 했었는데 요즘에 가정주부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IT가 아니라 BIT 비중이 27%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그쪽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좋고요. 새로운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마 그 다나와가 우리나라 B브랜드 컴퓨터의 국내 유통망을 그냥 거의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유통에 대한 판매 수수료만 받았었거든요. 근데 먹을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나 진출했습니다. 뭐냐면 PC 케이스, B브랜드 컴퓨터의 PC 케이스의 유통을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장치, 특히 메모리 같은 부분까지도 유통에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새로 뭔가 해서 뭐 도전해 보겠다가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플랫폼 안에 아이템을 얹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 회사가 팔았을 때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매출액이 나왔고 그에 대한 수수료 1.5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나와에서 매출액 인식은 1.5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매출액은 계속 오르는데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래프 하나가 있는데 52페이지에 있는 그림 24번이에요. 52페이지에 있는 그림 24번 딱 보시면 이게 이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OP 마진이 계속 올라가요. 앞으로도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액은 마진이 진짜 오르지만 높다. 비용이 안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다나와는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나와를 저는 계속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팔아야 되는 시기 딱 두 가지 고민하시면 돼요. 첫 번째, 국내 온라인 쇼핑이 역성장하는 시기. 아니면 두 번째, 다나와가 역성장할 때.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시그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나와 좋게 보고 있고요. 54페이지. 이거는 진짜 제가 이 월보를 준비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썼던 종목이에요. 사실 미리 써놨어요. 작년 말에 거의 대부분 많이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월보 때 쓰려고 해서 길게 썼어요. 그래서 일부러. 근데 주가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 얘기 나오면서 네, 그리고 저도 너무 이렇게 듣다가 빨리 움직일 것 같아서 미리 코멘트 자료를 미리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2주 정도 전에 미리 나갔던 그런 코멘트 자료가 통해서 나왔었고요. 주가는 좀 많이 차트가 많이 서 있지만 사자 팔자를 떠나서 사업 내용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멀티플을 떠나서 계속 성장을 했던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도 좀 구조적으로 괜찮은 기업들을 좀 파악함에 있어서 좀 마음에 들었던 건데 세트라이는 생뚱맞게 우주 관련된 인공위성 업체입니다. 근데 헛소리 같이 그런 게 아니라 실체가 분명히 잘 있고요. 경쟁력도 충분히 있는 회사 같아요. 당연히. 일단은 카이스트 출신 연구원들이 이 회사를 세팅을 해서 만들고 직접적으로 인공위성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프 몇 개만 딱딱 보시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58페이지에 있는 그림 48번 보시면 수주 잔고가 역사적 최고치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림 52번 59페이지에 있는 그림 52번 보시면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59페이지의 그림 52번 보면. 네. 그리고 재무 구조도 좋아요. 56번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멀티플도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렇게 터무니없게 비싸지도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수주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근간이 있다라는 거고 CAGR로 27% 매출액 그로스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인공위성을 만들면 있어서 보통 통신위성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카메라 달아가지고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55페이지에 그림 32번 넣어놨듯이 구름이 없을 때는 전자광학으로 딱 보면은 이게 막 보이는 거죠. 근데 구름이 있을 때는 레이더나 아니면 적외선으로 봐가지고 다 지형도 파악하고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는 그림 33번과 같이 해상도에 따라서 이제 약간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관측 위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왜 이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봤냐면 56페이지에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이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력의 분위기가 좀 이래요. 예전에 큰 위성을 하나씩 띄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위성을 많이 띄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스페이스X가 네.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이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이게 하나와 예전부터 좀 약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아는데 네.
또 그리고 최근에 아크 ETF 네, 알죠? 맞아요. 예. 우주 ETF 나오면서 부각됐던 아크 건데. 인베스트먼트가 하도 핫하니까 네. 걔네 ETF들이 거의 우주계 나왔다니까 네. 또 막 요새 우주 관련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저는 테마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시잖아요. 네. 저도 주가가 네. 이렇게 날아가서 절대로 이렇게 뭐 사주팔자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그러니까. 회사를 공부 한번 해보시고 회사는 괜찮아. 회사는 괜찮은데 뭐 항상 이러고 나서 다 거품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보셔도 괜찮을 수도 이거 있고. 참 오래된 주주가 많은 회사예요. 네. 오랫동안 이 가능성을 보고서 네. 갑자기 어떤 주주 한 분들 생각이 나는데 네. 장기간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네. 좋은 회사인데 하여튼 좋은 회사가 좋은 기업은 분명한데 이게 좋은 주가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솔직히. 저도 그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심플해요. 인공위성 만드는 회사인데 소형 위성이 증가할 거고 소형 위성을 잘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씨 다운 종목은 오히려 뭐 단어가 너무 올라서 좀 단어와 같은 게 어울리지. 이건 네, 잘안 어울린다. 그렇죠. 네, 주가,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주가가 지금 현재 제 기준에는 아닙니다. 뉴트리는 좀 네. 어울리던데. 뉴트리 좋아요. 그러니까 네, 당신 뉴트리 좋은데요. 이전부터 보다가 네. 뉴트리는 당신 스타일일 것 네, 같아서. 지금 사실 올해 기준으로 PR은 8배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되고요. 싸더라고. 그로스는 굉장히 높아요. 시장 컨센서스로 보더라도 한 40% 그로스 나오고요. 작년에도 50% 이상 나왔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그 정도 50% 가까이 나왔고 이 기준으로는 2배 나왔어요. 일단은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 많이 좋아하는데 워낙 잘하니까. ODM, OEM 업체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맞아요. 시장 성장에 따라서 막 가기 때문에. 근데 브랜드 업체를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브랜드 업체는 차별성이 강해요. 어떤 업체들은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어떤 업체들은 적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브랜드 마케팅과 아이템이 잘 팔려야 되는 거죠. 근데 뉴트리는 재밌게도 계속 잘 팔려요. 그 계속 브랜드 성장합니다. 업체인데. 네, 브랜드 업체예요. 생산 실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산 다 위탁하고요. 전부 다 자기네 브랜드와 그리고 자기네 걸로 팔고 있습니다. 판매를 잘 하는 회사죠. 아이템을 가지고. 그리고 제품도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어요. 이 회사는 어떤 그러니까 면역도 좀 앞으로 다루겠다고 하지만 건강 그런 쪽보단 이너 뷰티라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예전엔 다이어트로 약간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딱 대놓고 먹는 콜라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라겐. 네, 그게 전체 매출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라겐은 이런 좋은 제품을 먹어야 되는데 네. 콜라겐이 잔뜩 낀 음식을 내가 좋아하니까 기름진 거 와이프가 못 먹겠는. 그래서 유트리가 얘기하는 게 자기네는 식물성 콜라겐이거든요. 맞아요. 동물성 콜라겐이 아니라. 그래서 맞아. 네, 그래서 네, 그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냥 어떤 미래를 떠나서 과거의 실적을 한번 보세요. 매출액이 놀랍도록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고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내부적인 계획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63페이지에 세일즈 시트 쭉 보시면 왜 매출액 그로스다 영업이익 그로스가 2020년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올라갔지?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네. 많은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인데 처음에는 홈쇼핑으로 이름을 날려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수료율은 거기보단 다른 채널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둘 다 올라가는데 홈쇼핑 쪽에 대한 매출 비중보다 온라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시면 2019년 1분기 때는 온라인 쪽 매출 비중은 6%였었어요. 3분기 때 2020년 3분기 그러니까 7분기 지나서는 23% 올라갔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판매 수수료라는 비용이 있어요. 보통 홈쇼핑에 대한 판매를 많이 하는 그런 업체들이 판매 수수료에 대한 비용에서 되게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실 거예요. 그쪽으로 주는 수수료가 큰 거죠. 그렇죠. 판매 수수료가 한 36%에서 40% 수준에서 30%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한 40~50% 오른 동안에 영업이익은 2배가 오른 거죠. 이런 전략을 올해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먹는 콜라겐에 대해서 뭐 좋게 보신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유산균 제품이라든가 다른 라인업으로 좀 확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브랜드 업체 중에서는 가장 약간 저평가되어 있고 현재 실적이 되게 좋은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리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65페이지에 신흥 SEC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처음 말씀드려요. 처음 봐요, 이 회사는요. 네. 올 상장된 지 좀 된 회사예요. 네. 근데 왜 오래된 모르지? 회사입니다. 나 웬만한 거 다 아는데 네. 진짜. 아주 심플하게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그림 68페이지에 있는 그림 76번 보시면 딱 오실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있잖아요. 1차 전지 말고 2차 전지에 뭐 배터리처럼 생긴 거는 동그란 거, 캡 있죠. 씌우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원형 CID라고 부르는 사업은 원형 CID는 그 동그란 캡인 거고 여기 각형 캡 어셈블리는 네모난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껍데기 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 리튬 이온 배터리에 저희 눈에 보이기에는 뚜껑 캡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에게 누수를 당연히 방지하죠. 밀폐시켜가지고. 그리고 폭발 방지 기능을 해요. 압력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그걸 조절해가지고 안 터지게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의 90%가 삼성 SDI 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삼성 SDI 내에서 이런 각형과 캡 어셈블리의 한 70% 정도는 신흥 SEC한테 조달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 여기 넣어놨는데 67페이지에는 그림 74번, 75번과 같이 그냥 비교 이렇게 좀 해서 좀 보고 있어요. SDI가 뭐 주가 오르거나 실적 오를 때 좀 같이 따라가고, 같이 따라오는 네, 종목이네. 뭐 아닐 경우는 말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형 그러니까 각형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EV로 들어가요. 전기차. 각형에서 전체 매출의 68% 정도가 각형인데 그 중에서 78%가 2차 전지 EV 유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형 그 동그란 거 있죠. 그거는 전동 공구 있죠. 뭐 그런 쪽으로 한 40% 정도 나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2차 전지에 약간 안전장치 역할하는 캡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거는 헝가리 쪽에 캐파 증설이 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40% 정도 캐파 증설을 했고요. 이유는 유럽으로 나가는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상황이 좋아진 거죠. 이게 만약 그런 거만 연결되면 회사는 괜찮겠는데 주가가 좀 올라온 건가요, 이것도? 일단은 PER이 아주 싸진 않는데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데 저도 2차 전지 쪽은 잘 모르는데 이게 전해액, 액체를 가지고 누수가 안 되고 압력이 안 새게 하는 건데 전고체라고 들어보셨죠? 배터리 전체에 대한 고민이죠, 전고체는. 네, 그쵸. 전고체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게 안전장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전장치를 조금 얇게 하고 그 용량을 더 크게 한다는 게 그 미래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도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전고체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를 다 작살이에요. 그거에서 전고체를 진짜 빨리는 못한다고 지금 보고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신흥도 보시면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모든 종목들이 뭐냐면 앞으로의 실적이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팩트는 한 과거 3년치의 실적이 계속 좋았고요. 2020년도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성장폭이 조금 더 확대됐던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 좀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사실 과거에 제가 안 봤던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연초에 이렇게 한 이유가 새로운 종목들 보자라는 것도 있고 약간 스터디를 좀 더 해보자는 것도 있고 이게 시리즈 1입니다. 다음 달에 시리즈 2로 비슷한 컨셉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 아니라 어떤 그 아이템으로 그냥 공부하자가 아니라 종목들 미팅해가지고 괜찮아 보이는지를 판단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유니버스 내 거는 5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네, 우리가 맞아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도 뭐 동국제약도 있고 다나와도 있고 리노도 있고 네. 한인제약도 있고 네. 인타스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중저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오늘 네. 말한 종목들은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정도 우리가 리서치가 된 상황은 아니고. 네, 그쵸?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5페이지는 것들이 더 신뢰가 있는 종목.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정우식 경우에 누구보다 이제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지만 저도 그래도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만나서 시장 얘기하다 종목 얘기하다 이게 하는 게 제 직업이니까 많이들 논의됐던 종목들이에요. 네, 실적이 개선되고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그래서 아까 들으면서 이제 딱 떠올랐던 게 그나마 좀 낯설어 좀 새로웠던 뉴트리 이런 거는 좀 편안해 보였고. 뉴트리가 컨택이 조금 힘들어서 그러는데 회사 실적은 계속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재무 구조도 그리고 좋고요. 네. 그냥 이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점쟁이처럼 딱 이 종목 갑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곳들도 있나 봐요. 유튜브들이 많아져가지고. 네,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우리 못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한 종목이 간다는 보장도 없고 네. 어떨 때 장이 좋으면 얼덕기로 올라가는 거고 네. 또 장은 좋아지면 헤매는 거니까 네, 저희들은 하여튼 중소형주는 유니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최소한 저희 이리온 듣는 분들은 좀 이해하시면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막
그냥 어느 뜨내기들처럼 그냥 종목 아무거나 그때 차트 보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하우스가 아니니까 좀 종목들도 저희 유니버스가 뭔지 좀 가끔 이 자료 나오면 앞에 보시면 유니버스 쫙 정리해 두거든요. 맞죠? 네, 항상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에서 특히 업데이트된 부분들 유니버스 내에서 여기 보시면은 네. 9페이지에 보면 네, 9페이지요. 매달 저희가 새로운 내용들 적어놓습니다. 그렇죠. 집어넣어요. 유니버스 종목들을. 그러니까 방송을 안 한 것들 중에서도 좋은 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우리도 우리 색깔을 더 강력하게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중소형주도 이럴 때 중소형주 잘 발견하면 재밌거든요. 장이 좀 범핑 로드를 갈 때.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는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좀 성장성도 있고 쌓아야 된다는 조건인데 요즘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적어도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유동성이 넘쳐났고 대형주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 상승 탄력이 멈췄을 때는 실적이 따박따박 올라갔던 그 재미없는 중소형이라고 무조건 가치형 중소형주라고 성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장 폭이 엄청나게 두세 배씩 올라가지 않을 뿐이죠. 따박따박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차례가 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이 그래요.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이 다음 타이밍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다나와 서흥, 동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최근에 좀 올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만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른 기업들도 많이 그러거든요. 아마 이런 분야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국제약이나 다나와 주주들 입장에서는 열불 나셨을 걸. 장기 그쵸. 투자가 먼저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저희가 유니버스 내에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지 이렇게 뭐 강력하게 뭐 바이콜 단어도 잘 안 써요 사실. 근데 이제 좀 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 당신은 잘 모르는데 또 단기 투자 장기 투자 개념을 좀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그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매달 저희는 밸류앤 그로스라는 자료를 통해서 중소형주의 바이앤홀드 종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그건 매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몇 달 동안 안 그걸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말씀드리는 있어요. 네. 몇 달 동안 안 움직일 때 많아요. 근데 네, 많아요. 한 더 많아요, 2년 사실은. 기대보다 보면 네. 아까 정홍식 팀장이 우리 10년부터 알았잖아. 네. 당신이랑. 근데 10배 갔다 온 거 진짜입니다. 리노부터 해서. 네. 근데 그 정도의 시간턴을 사이클을 보셨던 분들이 장기 투자를 중소형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요즘 좀 더 까칠한 소리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냥 그래야겠다는 생각도 요즘 좀 들어요. 너무나 좀 막무가내식이 많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